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불안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크게 네, 우울증 또는 불안증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이게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불안과 우울은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과 우울이 저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전형적인 불안과 전형적인 우울을 나누면 제가 확연히 이 오리진, 뿌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진짜 최근에 작년 전문 있다고 한 10년이 넘어서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건 맞는데 불안하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불안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우울해지고 또 우울하면 당연히 불안하다라고 저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불안한 환자들은 제가 요즘 보니까 그 메인 기전이 주요한 기전이 결국은 내가 모든 거에 그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서 눈 뜨는 순간부터 대부분 불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쉽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나는 오전에 많이 힘들다. 오전에 그런데 지나다 보면 오후가 되면 조금 편안해진다. 이러면 이거는 메인은 불안이구나. 이 사람은 뭔가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체적으로 맞고요. 그럼 우울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우울도 물론 불안한 우울도 있긴 한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멜랑콜리 아시죠? 멜랑콜리아죠. 네, 멜랑콜리아라고 하면 이 기분이 묘하게 뭐 이렇게 슬프고 좀 짜증나고 정말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라앉고. 가라앉고 그거는 대부분 오후가 되면 혹은 저녁쯤 됐을 때 심해져요. 좀 더 피곤해지고. 네,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눈 뜨자마자 굉장히 멜랑콜리하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떴을 때 우울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이런 거죠. 그냥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뭐 눈 뜨기 싫다. 더 자고 싶다. 이러다가 정말 이 멜랑콜릭한 우울감은 오후가 되면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거를 온셋 우리가 보는 하루 중에 언제가 이 사람이 더 힘든지를 보면 불안이 주인지 우울이 주인지 사실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긴 해요. 불안형 우울증이 있는데 그렇죠. 불안형 우울증은 사실은 우울증에서 상당히 치료하기가 힘들고 어렵죠. 예. 훨씬 더 그 생활이 힘든 그런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불안과 우울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불안장애. 네. 불안 그러면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뭐 반응을 포함한 증상, 심리적인 걱정인데 감정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불안은 감정인가 생각인가? 생각이 이제 불안을 낳기도 하고 네. 일단은 평온하지 않은 상태죠. 평온하지 않은 상태죠. 모든 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울은 제가 봤을 때 이 동물로서의 본능적인 감정이 조금 더 주가 되는 것 같은데 불안은 그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위협받는다는 공포감도 있지만 인지적인, 생각적인 게 훨씬 큰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불안이라는 것은 편안하지 않은 감정 혹은 인지적인 상태인데 대부분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날 것 뭔가 같다. 잘못될 것 같다. 잘못될 것 이런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렇죠. 네. 불안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죠. 일단 불안하면 마음, 가슴이 뛸 거고, 두근두근하고. 예. 네. 소화도 안 될 거고. 뭐 맹수를 마주쳤을 때 도망가야죠. 한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싸우면 안 되죠. 선택해야죠. 그러면 네. 도망가려면 빨리빨리 뛰어야 되니까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심기항진 일어나고 가슴 뛰고 막 이렇게 그때 뭐 소화할 수 없잖아요. 소화도 네. 안 되고 뭐 두통도 올 수 있고 그런 과각성 증상이 불안의 주 증상인데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아주 극대화된 게 패닉, 공포 있잖아요. 그렇죠. 패닉인데 아무튼 불안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이고 하여튼 핵심 증상 전에 핵심 믿음이 있죠. 내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평온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드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안하면 일상생활도 쉽지가 않잖아요. 뭐 행동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길 텐데. 불안은 정말 이 평생을 자기를 좀 갉아먹는 그런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안한 자는 이렇게 해도 불안, 이렇게 해도 불안, 비가 오면 와서 불안,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불안인데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굉장히 괴롭고. 근데 또 우울한 거는 좀 다른 맥락인데 우울은 그냥 말 할 수 없이 깔아앉잖아요. 말 그대로 디프레스니까. 네, 디프레스니까. 모든 게 에너지, 그다음에 모든 게 다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가라앉고. 그렇죠. 환자분들이 표현한 그 말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말이 뭐냐면 우울 환자는 제가 아주 깊은 바다 저 끝에 잠겨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딱 그런 기분인데 불안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요. 재밌는 게 약을 똑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왜 약이 안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나쁜가요? 그럼 약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러면 제가 왜 약이 올라갔죠? 증상이 나빠졌나요? 그럼 약을 좀 줄일까요? 그러면 약을 줄여서 또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결정을 해도 가만히 안정이 안 된다. 네, 불안한 환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네. 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좀 불안이 가라앉죠. 아, 그거겠죠. 하지만 그쵸. 금단 증상으로 불안이 훨씬 커집니다. 술의 역설. 이 술의 역설이 술은 정말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안정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불안하면 찾게 되는데 실제로 안정이 되잖아요. 잠도 좀 자게 되고. 근데 이 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정신계를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데 그게 올라올 때가 불안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동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리바운드라고 불안한데 네. 불안한 신경이 돌아올 때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중독되기도 쉬운 거예요. 중독되기도 쉽죠. 불안하면 술을 계속 드시다가 그렇죠. 항상 또 금단 증상이 심해져서 그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안이든 우울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면 셀프메디라고 하잖아요. 네. 자가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술인데 근데 결과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불안장애 환자들이 이제 불안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조 모임이 있다면서요? 거기서 발견한 불안 환자의 특징이 특징.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불안 환자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 싶은데 자기가 이제 대표적 불안 환자라고 나름 자타 공인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이 텐션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 긴장도가 다 이 수십 번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던 사람들인데 뭔가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앞에 음료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걸 마셔도 되나라는 그 긴장감 있잖아요. 네. 서로 아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그렇죠. 긴장감이 긴장감이 그런 공기, 돌죠. 네.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우울증 환자라면 제 생각에는 아예 거기까지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불안도 심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도 오신다고 하시고 취소한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막 전화했어요. 너 지금 불안하지? 나오는 게 불안하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아무튼 불안 환자는 만나보니까 불안과 우울은 내가 생각했던 전문가로서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심오하게 뿌리가 다르다. 네, 결이 다르다. 네.